관객들 입장에서 이렇게 아주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무대에 선다는 거는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갖다 무대에서 관객들한테 어떤 선사하는 데 있거든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 개성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작품마다 또 틀린 어떤 그런 연기가 필요한데 나름대로 충실했는데 그걸 그 관객들이라든지 또는 무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신 스스로는 다 기본적으로 매너 같은 그런 무대 매너라는 거는 우리들이 배워야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아주 좋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무용수로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었던 그런 무대는 스파르타쿠스 공연할 때 그 세계적인 그런 안무가인데 유리 그레고로비치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 볼쇼이 발레단 한 33년 정도 그 예술 감독으로 계셨는데 그냥 발레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또는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랬었는데 우리 발레단에서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작품을 하게 되고 또 제가 거기 주역으로서 또 그 무대에 서게 되고 또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3달 정도로 같이 고생하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첫 공연이 끝났을 때 그때 감격이 아마 제 발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가장 절친한 친구는 그 지금 현재도 가장 절친한 친구 무섭이라는 신무섭 씨라는 또 우리 발레단 주역이에요. 그분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은 친구인데 같이 무용을 시작하고 또 우연치않게 같이 한 무대에서 저 상대역으로 같이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들 다 모였었죠. 그래서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좀 유별났다 그래나 개구장이처럼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뭐 조금만 흥미로우면은 흥미가 있으면 막 이렇게 처음에 덤볐다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어떤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는 갈피를 못 잡았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딱히 뭔가에 대해서 좋아졌는데 이게 2달도 못 넘기고 3달도 못 가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이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접한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는 어떤 뭐랄까 말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방황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딱히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집에 별 다른 어떤 생각이 없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권유를 하셨죠. 발레랑을 해보라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뭐 어머님이 하시라고 권유하는 거니까 한번 효도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따라갔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뭐 흥미로울 정도였는데 한 3달, 4달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그게 뭐 너무너무 좋아지는 어떤 마력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남자가 무용을 하니까 특히 제가 자란 곳은 부산이었는데 부산의 사나이들의 어떤 그런 성격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좀 망설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 당시엔 발레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혀 뭐 생소한 정말 생소한 어떤 그런 거였지만은 한번 해봤었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은 그만큼 더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일찍 시작해야 돼요. 늦게 시작하면은 그만큼 더 힘들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뭔가 어떤 자기 창의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몸 신체를 이용해서 근육을 가지고 또는 관절을 뭐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어릴 적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걷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데 커서 이렇게 어떤 그냥 주입식으로 자기가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 숙달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찍 시작하는 게 아주 현명한 거죠.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무용수들, 남자 무용수들은 그 뭐랄까,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무용수들로서는. 왜냐하면 보통 30대 후반들은 다 은퇴를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어떤, 특히 클래식 발레 무용수들은.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어떤 그, 보통 30대, 40대 어떤 그런 무용수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무슨 과장급도 되고 무슨 그 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큼은 안 돼요. 단지 좋아서 하는 예술이고, 어떤 사회적인으로도 지금 많이 발레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뭐 배려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접받기는 아직까지 이런 시기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저희들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인정해 주는 편이고, 그리고 무용수로서의 어떤 그런 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한국 무용수도 굉장히 체격적인 조건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지금 그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 동양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데 굉장히 그 발레 강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벌써 뭐 역사가 150년, 뭐 100년 이상씩 된 발레 역사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같은 동양인들로서도 절대로 그 뒤지지 않는 어떤 그런 체육 조건과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그런 그 발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런 수적인 질적인 면보다는 수적인 면에서 많이 뒤지죠. 발레 대중화라는 거는 우선은 그 우리 발레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몫이죠. 몫인데,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발레 학교가 있어야 돼요. 발레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 발레 학교에서 배출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발레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지원이 힘들어요. 그리고 민간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발레 대중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선 그거를 바꿀 만한 또는 그거를 이렇게 전환시킬 만한 큰 계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클래식 발레의 그 매력은 못 따라가요, 창작 발레가. 그러나 그 현대의 추세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클래식 발레는 그 지겹다.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이 세상에 많은 발레단이 클래식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올바로 그 클래식 그 발레단을 돈키호텔에서 예를 들자면 10군데에서 발레단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베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낫다. 그러나 현대무용 같은 거는 저희 예산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안무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흥미롭다. 일회용이다. 요즘 뭐 일회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발레단에서도 추구하는 입장은 우리도 클래식 레파토리라는 건 가져야 돼. 왜냐하면 그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실력이라든지 그 간판의 어떤 그 능력들이 한작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새로운 모든 작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발레를 훨씬 더 이렇게 존중하고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 정신연령이 20살 이전 이후로 조금 정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이는 일이 많은데 좀 어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지내요, 굉장히. 한 번도 나보다 너무 어리구나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평소엔 잘 못하는데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런 거 갔을 때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오래 왔으니.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같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더 우리 위인 것 같아. 왜냐면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고 우선 나를 더 이렇게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또 이쁜 딸까지 이렇게 나한테 뭐 있게끔 해주고 또 그런 사랑으로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기 면에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우리 딸이 더 크면은 발레를 시켜보려고. 근데 본인이 굳이 안 하겠다면 뭐 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좀 강요를 해서라도 피아노도 좀 시키고 발레를 시키고 우선 문화를 알게 해주고 싶어요. 로미오 줄리엣 그 공연했는데 여기 지금 트리플빌에 나온 장 크리스토프 마이어 로미오 줄리엣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스예요, 파스. 왜, 아픔 뿌리고 이런 파스 있잖아요. 그 냄새, 파스 냄새를 가장 싫어하는데, 공연하기 전에 이제 막이 올라갔어요. 이제 1막하고 이제, 1막 이제 해서 가장 중요한 발코니 씬이 나오는데, 거기 파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미오 줄리엣은. 근데 이제 머리 이제 손질한다고, 이제 헤어스프레이를 뿌린다고 뿌리는데 그 파스를 머리에 뿌리고, 파스를 머리에 뿌린 거예요. 한참 이제 뿌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다듬고 팍 뿌려서 이제 한참 먼 내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뿌렸는데 조금 있다가 이상한 냄새나,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어디서 날까 생각했는데 내 머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팥을 뿌리고 나가가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분 동안에 그 팥을 뿌리니까 나중에 땀이 흐르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1분 만에 머리를 감고 그게 다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랑,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공연인데 그렇게 팥을 뿌리고 막 정신없이 그래도 뭐 아다지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리프트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 무대에서 리프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내려왔다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그 올라갈 때 제가 거기서 매달려서 뭘 표현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매달릴 때가 있어요, 매달리지. 그래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뛰어다니고. 산막에서는 그날 공연이 제일 싫어서 많이 했던. 산막에서는, 이제 2막과 3막 사이는 쉬는 시간 인터미션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한 1분 정도 뒤에 배경만 바꾸는 어떤 그런 작업이었는데, 늘 이제 무대 감독이 이제 공연, 이제 막이 올라갑니다. 3막 준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저도 못 들었고 그 사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무대는 막이 올라갔는데, 저는 반대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막이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하면서 뒤로 빠져서 나와서 혼자서 굉장히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